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자주 들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생각처럼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려고 애쓰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답답함을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식재료 하나를 매일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점점 내려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건강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신호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보고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분은 김 여사님입니다. 올해 68살이시고 오랜 시간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는 혈압까지 높아지면서 약을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몸 안에서는 여러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자주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점점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낮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잠들면 두세 번은 꼭 깨야 했고 그 때문에 수면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스스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특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사과, 포도, 감 같은 달콤한 과일을 자주 드셨고, 배가 고플 때마다 간식처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당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혈압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시고 있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왜 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불안함과 답답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고 점점 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김 여사님 역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김 여사님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면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단기 높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즉, 좋은 음식을 선택했지만 방법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몸 안의 균형 문제였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붙잡게 되고 그 결과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혈관이 편안해지고 몸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다리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도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불균형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방법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을 추가하거나 어려운 식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를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이해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막연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금, 즉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물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이 물이 혈관 안에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풍선에 물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많아질수록 풍선이 팽팽해지고 터질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이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칼륨이 충분하면 그 나트륨을 줄여주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 여사님도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괜찮았지만 아침이 되면 발이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식습관을 조정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약 2주 정도가 지나자 아침에 느끼던 발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말 자국도 점점 옅어지고 신발이 한결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는데 점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치료를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속의 균형을 조금 바로잡아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혈압 관리는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 수치만 신경 쓰시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식사 후 혈당의 변화입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짧은 시간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당뇨 관리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의 선택과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수분이 많고 단기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위를 먼저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께는 식사 전에 가볍게 먼저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부담 없이 드시고 그 다음에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신 뒤에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느껴지던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졸림이나 피로감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확인한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안정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의 순서를 조금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혈당의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전의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와 혈관 건강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뇨도 무섭지만 사실은 뇌졸중이 더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계속되면 결국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되고 그 영향이 뇌혈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혈당과 혈압을 단순한 수치로만 보지 말고 혈관 건강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염증입니다. 몸 안에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의 안쪽 벽이 점점 손상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 중에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정 채소에는 몸의 과도한 반응을 진정시키고 혈관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혈관의 상태를 서서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단순히 혈당과 혈압 수치만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점점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뇌와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면 앞으로의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모두 깎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영양을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의 껍질에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색이 진한 부분에는 항산화 성분과 다양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이러한 성분의 상당 부분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도 처음에는 항상 껍질을 깎아서 드셨습니다. 농약이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신 뒤에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깨끗하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몇 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영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품의 가장 좋은 부분을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사과는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갈아서 드시거나 잘라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식초는 음식의 소화를 돕고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얇게 썰어서 식초를 조금만 더해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맛도 깔끔해지고 속도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단 음식이나 과자를 찾는 대신 건강한 선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고소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단,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어렵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 방법들을 번갈아 가며 활용하시면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된 일부 채소와 함께 드실 경우 영양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단순한 조합을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섞기보다는 몸에 부담이 적은 조합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몸 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성분이 많아지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맛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시기 전에 쓴맛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쓴맛이 나는 부분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몸에는 충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은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게 천천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에 대한 하루 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신 후에는 물을 한 잔 드시고 잠시 몸을 깨웁니다.
그 다음에는 가볍게 준비한 음료를 먼저 드십니다. 부담이 없는 양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속이 편안해지고 이후 식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볍게 준비한 음식을 드신 뒤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여사님도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아침 이후의 컨디션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식사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식후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식사 후에 피곤함이 심했지만 점점 그런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간식 시간을 활용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 음식 대신 부담이 적고 포만감을 주는 선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당 섭취가 줄어들고 하루 전체의 균형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식사를 구성하셨습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밤에 몸이 더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늦은 시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대신 물은 충분히 드셔서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김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면서 혈압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수치가 낮아졌고 변동도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내려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몸의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걷는 것이 편해지고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여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를 한 것이 아닌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큰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